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31쪽에서부터 32쪽까지입니다. 소단원 1 촌락과 도시의 특징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소단원 2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를 표현해 보아요.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세계지도가 보이죠? 영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로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종의 큰 신문사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인가를 뽑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2019년에 1위를 한 도시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가 1위로 뽑혔을까요?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곳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유럽의 어느 지역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비엔나라고도 해요. 참고로 2위는 호주의 멜버른, 3위는 호주의 시드니, 4위는 일본 오사카.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데 서울이 47위가 나왔습니다. 전체 후보 도시가 총 140개였거든요. 그러니 서울도 꽤 점수를 잘 받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 빈이 어떤 점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느냐,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빈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선 환경이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 문제 중에 하나로 환경 문제를 배웠죠. 그 문제에 있어서 빈은 그래도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시설이 편리하다. 빈은 특히 철도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고속철도를 타고 다른 도시나 독일, 헝가리에 있는 도시들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깔끔한 상하수도 시설과 수돗물. 오스트리아는 전체적으로 수돗물이 깨끗한 곳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빈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미술관, 공연장 등 풍부한 문화시설 보유. 빈은 음악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나 합창단,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실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빈에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도심 속 수많은 친환경 공원들. 빈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 많은 공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잘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촌락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촌락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수업 시간 동안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살기 좋은 촌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도시에 손꼽히는 골칫거리, 바로 교통체증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란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해당 요일에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인데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줄어 막히는 것도 줄일 수 있답니다.
답답한 도시의 교통체증. 승용차 요일제에 많이 참여한다면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살기 좋은 촌락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손현식 씨 부부는 4년 전 귀농에 딸기 농사를 짓습니다. 서툰 농사일을 배우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터전은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기촌 학교입니다. 귀농인들의 모임을 통해서는 선배 귀농인들의 경험을 전해봤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이렇게 학교와 협의회를 통해 시행착오 없는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집짓기 사업도 확대 중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창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2,300여 명, 전년도보다 무려 590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창군에 새로 터전을 잡은 귀농귀촌인은 11,0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귀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촌락에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실제로 도시가 되었든 촌락이 되었든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자, 교과서 31쪽을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의 모습 만들기입니다. 자, 우선 각자 본인이 살고 있는 고장이 촌락인지 도시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머릿속으로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뀐 우리 고장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모습을 표현해 볼 텐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만화 그리기, 신문 만들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32쪽에 나오는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32쪽에 있는 신문기사는 살기 좋은 촌락을 표현한 기사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땡땡군,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 1위로 뽑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땡땡군을 꼽았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땡땡군은 한때 젊은 사람들이 급속히 줄어들어 여러 초등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다. 또한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빈집들이 많아서 위험하기도 했다. 이에 땡땡군청은 도시에서 땡땡군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을 돕고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땡땡군이 되었다. 기사를 읽어보니 원래 이 촌락은 일손 부족,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문제를 군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시설들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촌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을 사용해서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림 일기 쓰기 활동을 통해서 살기 좋은 촌락이나 도시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활동지는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올려둘 텐데 인쇄가 힘든 친구들은 공책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먼저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 촌락인지 도시인지 적어보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살기 좋은 촌락 혹은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를 떠올려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차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다. 승용차 요일제를 사람들이 잘 지킨다. 이런 조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뭐 이건 각자 다를 거예요. 뭐 미세먼지가 적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적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적었으면 이 내용이 반영된 그림 일기를 상상하여 아래 칸에 작성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시 일기를 하나 보여줄게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3가지 조건이 잘 반영된 도시의 모습입니다.
일기를 읽어보면 우리 도시는 차가 막히지 않고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승용차 요율제도 사람들이 잘 준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각자 살기 좋은 촌락이나 도시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 일기로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자, 각자 활동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